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프레임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프레임은 벙커 프레임인데요. 크죠? 엄청 큽니다. 예, 지금까지 봤던 어떤 프레임보다도 큽니다. 자, 벙커 프레임들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3인치 때는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보기만 하고 직접 이제 날려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지인분들 날리시는 것도 봤고, 팀원들 날리는 것도 봤고, 좀 여러모로 봤는데, 사실 저는 3인치 벙커 프레임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리뷰를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물론 3인치 기체, 2인치 기체 가지고 있지만, 그런 용도의 촬영 용도의 어떤 좀 메리트를 못 느껴서 사실 그쪽으로 좀 일반 그냥 이렇게 좀 스무스한 비행 영상보다는 약간 좀 다이나믹한 프리스타일 쪽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굳이 저걸 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인치 벙커 프레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인치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좀 이렇게 좀 더 스무스한 영상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잘 벙커 프레임들을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5인치 벙커 프레임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프롭 차이에서 오는 추력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촬영용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놨을 때 무게감이 상당해요. 적어도 지금 드론 축구 쪽 기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드론 축구 쪽 기체들이 만들면 거의 1kg를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추력 대비해 갖고서 전체 기체 무게랑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날릴 만한 그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됐었고, 그래서 5인치가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드디어 5인치 프레임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저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프레임은 아직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요. 이 시제품이에요. 시제품인데 5인치 벙커 프레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판, 상판. 이거 이제 벙커 프레임들은 아시겠지만 상판, 하판의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터를 역방향으로 달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정방향으로 달아서 위쪽에다 위치하기도 하고 모터를 아래쪽에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상판, 하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도 자체가 상판, 하판 개념이 없고, 그죠? 이 상판, 하판 개념이 없고 스택 구멍이 거의 이거 동일하게 뚫려 있어요. 다만 모터 마운트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고, 홀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스택을 고정하는 홀들이죠. 스택 고정하는 홀들이 거의 동일하게 뚫려 있고, 앞뒤에 구분이 없습니다. 앞뒤에 구분이 없어요. 보통 그 카메라 마운트가 고정하는 부분에 이제 홀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런 홀들이 뚫려 있는 쪽이 앞이고 뒤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럿의 취향에 따라서, 드론을 만드는 메이커의 취향에 따라서 방향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해본 이 프레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해본 게 무게를 재봤어요. 무게를 재봤는데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 홀이 어디였지? 프레임 무게를 제가 직접 바로 받자마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냥 바로 올리면은 무게가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뭘 하나 놓고 올려야죠. 자, 합판 무게만 딱 올리면 합판 무게만 143g이 나옵니다. 합판만 얘만 143g이고요. 편의상 합판 상판이라고 할게요. 얘가 100g 나와요. 100.8g. 두 개 합쳐서 올리면 244.6g이 나와요. 244.6g. 붙어버렸다. 제 MCK의 하이브리드 완성기체예요. 완성기체. 프로펠러만 없는 완성기체인데, 얘를 안테나까지 다 달려있는 얘를 올리면 얘가 지금 282.5g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프레임으로 거의 그 드론 한 대 무게를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올렸으니까, 자, 여기다가 스트랩 빼고 볼트, 뭐 스테노프 볼트 이렇게만 올려도 293g이고, 얘 출력물, 기본 출력물까지 딱 올려놓으면 344g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만 아무것도 배치, 모터도 배치 안 하고 아무것도 배치를 안 하고, 여기 마운트도 있네요. 마운트까지 다 올리면 336.8g, 뭐 336g 하면 되겠네요. 비닐 무게 빼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는데 얘보다 무거워요. 예, 레이싱 드론 한 대 기체보다 무겁고, 지금 이렇게 액션캠까지 다 올려놓은 이 기체, 배터리만 제외해 놓은 이 기체를 딱 올려놓으면, 프리스타일 기체를 한 대 올리면 약간 500g이 넘어가나 봐요. 액션캠을 빼고 달아볼게요. 액션캠을 빼면 무게가 좀 다르게 나오겠죠? 액션캠을 빼고 올리면 500g이 안 될, 500g이 안 될. 네. 이 상태로 지금 422g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봐도 프레임 무게만 해도 완성 기체를 훅 넘어가는 거예요. 완성 기체, 일반 그 레이싱 기체, 프리스타일 기체의 무게를 넘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벙커를 사랑하는 이유에는 일단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가드가 돼서 이제 안정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이나믹한 비행은 안 되지만 조금 안정성 있는, 그리고 약간 그 카메라 각도를 굉장히 낮춰서 그 부드러운 비행, 그리고 촬영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그 스무스함, 그런 것 때문에 벙커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으니까 뭐 좀 다이나믹한 비행이 가능한 것보다는 조금 좁은 공간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들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동봉된 출력물 중에 액션캠 마운트가 있는데요. 대략 봐도 한 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액션캠 딱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 이 각도가 거의 한 5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딱 요 정도? 이렇게? 이런 각도로 비행을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래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3인치보다는 5인치가 조금 더, 비행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역동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추력이라든지, 고도 유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는 6셀을 세팅할 예정입니다. 여기다 이제 아무래도 덩치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6셀 기체로 세팅을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빌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택 홀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이제 34이 30짜리 표준 사이즈의 이렇게 그 변속기죠. 변속기들을 오면은 이렇게 딱 놓으면은 가운데 변속기 놓을 수 있는 홀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바이 30 스택을 올릴 수 있는 홀들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리고 20바이 20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홀들이 같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하나, 둘, 세 개, 그죠? 하나, 둘, 세 개가 세팅이 가능하고, 30바이 30은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다섯 개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빌드하는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만 이제 무게 중심에 맞게 이제 밸런스 있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정도 프레임이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바이 20으로 이렇게 부품들을 세팅을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전체적으로 20바이 20으로 해갖고서 지금 그 미니죠. 미니 ESC와 FC와 그 VTX 수신기까지 이렇게 싹 해서 쫙 올려놨는데, 요것만 가지고서도 무게적으로 한 20g 정도, 이 30바이 30짜리 표준 스택을 올렸을 때보다 20g 정도 좀 더 이득을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좀 더 뭐 그 VTX 무게가 조금 더 덜 나가는 걸 조금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그
유니파이 나노거든요. 레이싱용 200 400까지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떤 부품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체는 커졌지만 이제 20 바이 20짜리 요즘 나오는 것들이 워낙에 성능이 훌륭하고 6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도 6셀 기체입니다. 6셀 기체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버니어 퀄리티프스가 등장을 하고 제로 0점 맞추고 지금 보시면은 두께가 3.5T 정도 나오네요. 3.5T 그리고 여기도 3.4 약간 다른데 3.5T 생각하시면 3.3 점점 내려가지. 얘 3T네요. 얘는 3T 얘는 3.5T가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가네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번역 캘리퍼스를 잘못 쓰고 있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3T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3.1이 나오니까 3.1 정도 나오네요. 3.1 3T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워낙에 큰 게 잘라야 되는 크게 커팅을 해야 되는 그 프레임이다 보니까 공차는 0.1mm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한 0.1mm 정도 전체적으로 공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판 상판 둘 다 3T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다 보니까 그렇게 두껍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암대에 4T 정도, 얇아도 암대 유니바디 쓰는 프레임들은 보통 4T 정도 쓰고, 상판은 한 2T 정도 쓰는 걸 생각하면 그 중간에 절충점을 찾아서 3T 정도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터 마운트는 하는 부분은 이제 얘가 암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세 군데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 3티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격한 레이싱 드론이 아니고 프리스타일 드론도 아닌 촬영용 기체에서 좀 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프레임의 두께를 결정하는데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프레임 마감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커팅도 잘 되어 있고 영역의 커팅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치하는 방법도 그렇게 자재 배치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잘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 보시면은 스테노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스테노프가 개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와, 맞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우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예, 많죠? 스테노프가 여러분 만들겠지만 여기는 뭐 앞에 뒤에 중에 한 군데는 더 꼽아야 되니까 아마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예, 둘, 네 개. 여기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자리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본 8개 들어가고요. 아홉 10개.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박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편의에 따라서 배치를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박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선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2개씩 더 박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뚝딱 완성을 했습니다. 뚝딱 완성을 했더니 상당히 기품 있는 프레임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다가 이제 액션캠 가드를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테나 마운트가 왔다 갔다 하죠. 볼트 하나만 박아서 안테나 마운트도 넣었고 스택도 쌓아봤습니다. 이제 역으로 분해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액션캠 자리는 여기고 뭐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올리시면 되고, 배터리는 여기 위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 빼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저라면 좀 이쪽 앞쪽이나 뒤쪽 요쪽 홀을 사용을 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6셀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셀 배터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6셀 배터리가 작아 보일 정도로 프레임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 액션캠 마운트는 뭐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뭐 4K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액션캠, 런캠에서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카메라 있죠?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안 사용하셔도 되고, 뭐 나 디지털 방식이야 그러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완제품 이제 양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배터리 패드라던가 스트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뭐 그 양산품이 나오면 구성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고민을 해서 이제 스택을 빌드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상판을 이렇게 뜯어내고서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스테노프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외곽 쪽 스테노프들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얘랑 얘는 좀 위치를 선별해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뭐 얘를 고정하는 방식이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스테노프가 없는데 안테나 마운트 위치를 어떻게 옮기면은 어떻게 하지? 그냥 너트 박으시면 돼요. 너트로 고정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중간으로 빼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요 카본으로 된 카메라 마운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디지털 방식이야 혹은 미니 카메라를 사용을 하겠어 그러면은 출력물로 된 거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출력물이다 보니까 고정하실 때는 플라스틱 와셔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홀 위치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ESC를 중앙에 위치했는데요. ESC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됩니다. 위치는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 이제 VTX, 그 다음에 얘는 VTX가 들어가거나 혹은 디지털 유닛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그 볼트 홀이 있는데 에어 유닛을 꽂고 밑에서 볼트 홀을 잠그면은 잠글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홀 선택을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빌드하기는 마운트 스테노프 위치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빌드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한 줄로 쭉 깔아도 될 정도로 괜찮고, 만약에 이제 그 VTX를 좀 작은 걸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작은 것들도 이제 20 by 20 홀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작게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스택을 빌드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 by 20 홀을 여기다 꼽아대고 이렇게 꼽아도 되니까요. VTX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부품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빌드를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보면서 계속 들어요.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뭐 여기 지금 FC를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FC를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선을 밑으로 뽑고 하면은 깔끔하게 빌드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에어 유닛을 저는 아직 디지털 방식의 에어 유닛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걷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빌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FC를 센터에 놓고 이렇게 두 개, 레이어를 두 개가 되겠죠. ESC 하나, FC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VTX 위치 이 정도 하고 카메라 정도가 되겠네요. 얘가 빠지는 구조, 그 정도로 빌드를 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무게중심이 배터리 위치를 가운데 잡아주고 액션캠을 좀 놓거나 배터리를 잠깐 뒤로 빼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무게중심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 빼고 가운데 열에 이렇게 스테노프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파츠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혹은 출력물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위치를 잡아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꼬리 쪽에 요거 하나는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테나를 위쪽으로 뽑을 수 있는 출력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새 이제 안테나를 크파 안테나를 항상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그 뭐 무게 혹은 추가로 출력물이 필요한 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테나를 세우신다 그러면 이렇게 저랑 같은 방식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로 뽑아 주시면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더 수신 성능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뒤집었을 때나 뭐 여러 케이스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이제 VTX 안테나를 그 인모탈 안테나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T자 모양으로 된 거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 위치도 좀 다양하게 잡아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만큼 빌드를 했는데 느껴지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드론 축구 기체에 준할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체고요. 프레임 무게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0g에 달하기 때문에 빌드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액션캠을 올리느냐 혹은 그 녹화가 되는 디지털 녹화 방식이 있는 카메라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좀 무게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성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프레임이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운동성과 다이나믹을 원한다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수 있는데, 사실 카메라가 마운트를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봤자 각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를 고정을 해놓고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보여드리면 카메라 그 자체가 이렇게 각도가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홀 위치도 그렇고 카메라 마운트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빌드를 해도 얘는 이제 조금 거슬릴 수 있어요. 각도 자체를 그렇게 높이 쓰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카메라 보호 차원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거슬리는 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앞으로 뺄 수 있는 출력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빼줄 수 있는 출력물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진동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 정도 느낌이고요. 벙커 프레임이다 보니까 뭐 가드는 출력물들 어떻게 좀 더 붙이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겠지만, 여기 이제 얘는 여기 앞에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나와 있는 출력물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아직 뭐 출력물이 옵션인지 기본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또 이제 판매하는 정식 출시가 되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런 느낌이고요. 프레임 마감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프레임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프레임 커팅된 상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튜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공간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홀들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강성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스테노프를 추가하시는 것보다 요 카메라 마운트 있죠. 카메라 마운트를 여기 홀 사이즈가 다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이쪽에다가 추가를 해서 막아 주셔도 강성 보강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가볍잖아요, 스테노프보다. 그래서 요거 스테노프보다는 요런 거를 이걸 추가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카메라 마운트를 추가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요런데 남는 자리, 스테릭을 안 쌓는 자리에다 중간에 끼워만 주셔도 중간 부분에 대한 강성 보강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모터를 한 개만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볼트를 잠그면 또 달라지겠지만 진동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6셀에 한 1800kV, 1750kV 정도 되는 모터를 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기체 진동 같은 거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레이싱 기체 가벼운 것들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진동 없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거의 노트북 하나 크기에 달하는 그런 프레임인데, 또 만지고 있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느낌이 완전히 새롭고요. 배터리는 위쪽에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랜딩 스폰지를 잘 배치를 해주셔서 랜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즐겨 쓰는 랜딩 스폰지는 이런 겁니다. 자, 문콕 방지용 도어가드 스폰지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런 자리에다가 잘라서 좀 배치를 해주셔도 좋고, 혹은 요런 것들. 야, 이건 야간 반사 보호가드라고, 요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1,000원짜리인데, 이게 사이즈가 딱 요런 데 고정하기 좋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씩 잘라서 붙이거나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이런 쪽에다가 고정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요런 쪽에다 고정을 해주거나, 요런 데 딱 고정을 이렇게 4개 이런 데다가 고정을 해주면은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랜딩하고 이제 아랫면 쪽 보호하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레임 완성도도 좋고요. 스트랩 배터리 위치도 포지션도 선정하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없지만 뭐 배터리 패드 같은 거가 조금 더 이렇게 뭐 출력물 형태로 나오거나 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5인치 벙커, 3인치 벙커들은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3인치 벙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보다 5인치 벙커가 되면은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 있는? 조금 더 무게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벙커가 될 것 같아요. 비행하거나 촬영을 할 때. 테크트리도 굉장히, 스택 쪽의 테크트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어서 좋은 느낌이고, 일단은 프레임 자체가 약해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이 하시는 분은 3인치 벙커를 만들었다가 상판 깨지면서, 사실 그게 다잖아요. 상판 하판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나니까 그냥 가차 없이 그냥 기체 자체를 포기해 버리셨어요. 뭐 상판 하판을 다시 사는 또 이게 또 그렇게 유지할 만한가? 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걸 가차없이 해체해 버리셨거든요. 근데 5인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이 티 자체도 3T고, 무게가 좀 나가지면 3T고, 또 그걸 보존할 수 있을 만한 5인치 프롭을 사용을 하고 벙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한번 프로펠러를 한번 달아볼게요. 제가 아무거나 하나 달아오르는데, 프롭을 달면 거의 이 정도로 느낌이 나는데요. 굉장히 프롭 위치도 상당히 좀 괜찮고, 프롭 위치도 중간쯤에 상당히 괜찮고, 이걸 뒤집어서 달아도 이제 만약에 기체를 거꾸로 빌든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달겠죠. 뒤집어서 달아도 무리가 없을 만큼, 기체의 자재 쪽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휘어져도 딱 닿지 않을 만큼, 딱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은 프롭이 살짝 위로 휘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돼서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력물도 닿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지고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프리스타일에서는 저는 지금 5038 프로를 쓰는데요. 여기다가 6셀을 끼운다 그러면 저는 5043에서 45 정도, 5043에서 45 정도 되는 프롭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또 효율성도 이나 추력 부분들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추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워낙에 베이스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스택을 조금이라도 미니로 쓰셔가지고 무게를 한 20g 정도 더 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범퍼나 출력물들을 많이 달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액션캠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기체가 되면은 그 이제 고프로 블랙 정도 되는 거, 고프로 8 블랙 정도 되는 것들을 올리셔서 촬영을 해야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살아있게 될 텐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제 과도하게 범퍼 가딩 하거나 막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의 출력물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앞쪽이나 뒤쪽에다가 이런 가드들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 면에서는 뒤집어서 하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하시면은 반드시 범퍼 가드를 조금 이런 범퍼 가드들을 이용해 갖고 조금 높게 랜딩 스폰지를 조금 더 넓게, 왜냐면 워낙에 넓잖아요. 그래서 랜딩 스폰지를 조금 더 넓게 해서 가볍게 빌드를 해주시면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기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느낌인 거죠. 요런 느낌. 모터가 거꾸로 달려 있는 저런 느낌.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레이스 와이어 같은 거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도 이제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진짜로 헬리캐리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고프로 8 같은 걸로 이제 액션캠으로 좀 느낌 있게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느낌, 좋은 영상들을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5인치 벙커 프레임, 화끈하네요. 그죠? 5인치 벙커 프레임 리뷰해 드렸습니다. 빨리 양산이 돼서 나오면은 또 이제 벙커 쪽 시장이 여러분들 달라질 것 같고, 이 여러분들 이제 백팩에 그 드론 가방에 이게 하나씩 떡떡 붙어 있으면은 뭐야 뭐 아주 그냥 폼도 간지도 줄줄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간지. 폼 스웩, 스웩도 아주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인치 벙커 프레임 리뷰해 드렸고요. 또 좋은 양산품이 나오면 또 항상 좀 저희 같은 리뷰어들은 즐거우니까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금빛들이었습니다.